한 송이 꽃이라면 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1973년 숨겨왔던 아내를 공개하며 나훈아 씨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이쁜 거. 조미미 씨를 두고 남진 씨하고 나훈아 씨하고 약간 삼각관계. 남녀 총각 처녀로 이렇게 네. 이제 사랑을 나누는 사이고 배우 김지미 씨하고 약혼을. 말하자면 나훈아 씨가 쥐파를 던진 것 같아요. 갑자기 벼랑과 남편이 연락이 되지도 않고 멀리하기 시작했다. 3시간 정도 만나서 정승현 씨 인터뷰를 했었는데 늘 결혼식을 못 오게 했다. 그날 그 결혼식 사건을 계기로 두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좀 오해와 갈등이 커진 걸로 보여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찬 인물을 찾아서. 드디어 대찬 인생에서 이분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 씨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나훈아 씨의 프로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천리 따라 멀리 가더니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네. 고향에 몰래 방아. 가요계 데뷔 이래 늘 최정상의 인기를 누려왔던 나훈아 씨가 내년이면 데뷔 50주년이세요. 벌써. 세월이 빠르네요. 근데 정작 나훈아 씨는 네. 6년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50주년이면 그러면 18살에 데뷔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명절 때마다 TV에서 이 나훈아 쇼 보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네. 한데 언제부턴가 나훈아 씨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니까 호기심이 심지어는 나훈아 괴담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백 기자님? 네,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이면 네. 공연을 하십니다. 그런데 2007년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앞두고 돌연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고 나훈아 씨가 공연을 취소를 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 나훈아 씨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이런 루머가 나돌기 시작했는데 방송사에서 나훈아 씨 출연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서는 개인 연락처, 심지어 기획사 연락처까지 바꾸면서 이 소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훈아 괴담은 뭐 이제 구문이죠. 너무 유명했다가 뭐 급격히 꺼졌는데 그거 한번 다시 되짚어보자면 나훈아 씨가 중병에 걸렸대더라. 일단 이게 첫 단계였어요. 쭉 퍼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양념을 치고 살이 붙고 하다가 이제 크게 붙어버렸죠. 신체 뿌리가 훼손됐대더라. 네, 중요 부위라고 해주세요. 중요 부위도 역시 말하기 잘하고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살을 항상 붙이고 네. 가짜도 진짜처럼 만드는 능력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야구자가 있겠다. 야구자한테 함부로 보여갖고 뭐 당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습니다. 여배우 누구가 그 야구자의 애인인데 이제 그 여배우랑 친하게 지내다가 일이 벌어졌다. 여기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영화 스토리가 많아요. 진짜 영화보다 더한 영화죠. 그러네. 괴물 나훈아가 됐던 스토리죠. 근데 그 얘기를 그때 당시에는 방송국에서 스튜디오에서 그 얘기, 복도에서도 그 얘기, 데마다. 계속 그 똑같은 화제였는데 그 얘기가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누가 봤다더라. 포항의 어떤 병원에 간호사가 그 수술할 때 있었다더라. 근데 걔가 구체적으로 되네요. 내 친구의 동생이다. 촌수까지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아이 공감해봐 이러다가 진짠가. 너무 이렇게 구체적이니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루머가 많잖아요. 근데 루머 중에서도 가장 해괴한 루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차라리 딴 게 낫지.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도 실제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바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제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후배 배우들이 황당무계하고 기가 막히고 제가 지금부터 이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죠. 예, 이제부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진짜 올라가고. 예. 스토리야. 어떻게. 야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여정 모티 나오네. 믿습니다 나오잖아요. 이 장면 진짜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이 얼굴이 너무 무섭게 화가 났잖아요. 화나죠. 기자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기자들은 믿었던 게 뭐냐면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런 퍼포먼스 끝나고 나도 질문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잖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한 대표로 한 3명 뽑아가지고 그 무대로 가가지고 무대에서 보여주려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기자회견은 일체 질문을 받지 않고 본인이 딱 끝내시고 그냥 들어가셨기 때문에 도저히 그 다음 질문을 기자들도 못하는 사실은 거죠. 카리스마에 많이 좀 누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강인호 씨는 나훈아 씨랑 물론 친하시죠? 예. 당연히 친하시겠죠. 저 그 허리띠를 풀르는 제스처를 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제 나훈아표 이제 오기 발동이거든 이게. 나 같으면 벗어버리겠어요. 남자가 한다면 해야지. 뭘 물어봐 거기서. 박일남 씨 스타일이 더 과격하신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랬어야지. 네네. 그래서 저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게. 그렇죠.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되게 처음에 웃었어요. 막 웃었어요. 근데 한참 보다 보니까 저게 계산된 행동이지? 하면서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에 굉장히 좀 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자회견 철저히 고도로 계산된 기자회견이라는 얘기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 나훈아 씨가 제가 옷을 벗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몇몇 기자들 같은 경우 현장에서 네! 라고 하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이만큼이고 그랬을 거예요. 대중들도 이거 뭐지? 한번 볼까? 뭐 이런 사실은 한편에는 정말 근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정말 1초도 망설임 없이 팬클럽 여러분들께서 저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날 이 기자회견장에 나훈아 씨 팬클럽 3개의 팬클럽이 왔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기자회견장에 팬클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연장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이 나훈아 씨가 원래 팬클럽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교감을 많이 나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하이라이트로 가장 컸던 준비된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출된 것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강진호 오늘 씨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자는 천정에 거울이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자면서도 연구할 거예요. 그 사람은. 뭐 그거는 이제 연습을 좀 했을 네, 것이다. 그럼요. 네. 그래서 계산된 행동이다. 그리고 마지막 지퍼를 설마 내리라 그럴까? 라고까지 계산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니까 너무 딱하다는 거죠. 그렇지. 네, 자, 아무튼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증언이 또 크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김학래 씨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 뭘 특별하긴 특별해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개그맨처럼 그 나훈아 쇼 콘서트에 게스트로 안 올라가 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다고 들었는데 김학래 씨가 유일하시다면서요. 예, 저 아니면 또 안 쓰대. 나훈아 씨 특징이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을 좋아해.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을 좋아해. 공연을 그렇게 같이 다니실 정도로 되게 친하시다고 네. 하는 건데 네. 저 기자회견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김학래 씨는? 아, 나훈아 씨가 뭘 좋아하냐면 해프닝을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네. 해프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콘서트에 막 공연 중간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귀하신 시간 내주셨는데 예. 신청곡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이크를 들고 나는 나름대로 살짝 포라이세 이렇게 살짝 옆에 얘기를 해 표 안 나게. 옆에 여자 관객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예. 팝송 중에 포라이세요 이러면 나보고 팝송을 하락하노 뭐 이러고 나를 막 째려. 왜 그런 거 사람들은 시켰냐고. 막 즐거워해. 철저히 계산된 거고 이런 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참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요. 맞아요. 제작, 연출
모든 거를 다 있어요, 다. 예, 철저하게 계산됐으니까 팝송을 딱 준비하고 있었으면서도 왜 팝송을 시키냐는 식으로 한 다음에 예. 멋있게 쫙 부르면 그리고 퍼라이세를 해. 그럼 관객이 막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허리띠 풀려는 거 모든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그럼. 거기에 왔던 그 팬클럽도 먼저 얘기하라고 선수 측에. 했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리허설을 머리-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 돌발 행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성공적인지 모르지만 네. 결과적으로 해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중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으면 대중들은 계속 그걸 또 알고 싶어요. 그러면 또 말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줘야 돼요. 사실은 훼손당하진 않았고 좀 아팠다 이 정도까지는 내놔야 좀 아팠던 거다. 그러니까 중병설 정도에서 좀 아파서 2007년에 그랬던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해줘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몸이 아팠다 이 정도까지는 해줬어요. 그래서 2007년에 했던 게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주어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자, 아무튼 그 나훈아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루머의 억울함을 좀 호소를 했는데 이 괴담의 진실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백 기자님? 나훈아 씨가 네네. 그 우선은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아까 그 매니저의 결혼식 아들의 결혼식에 나타났어요. 그때 네.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도대체 너 기자회견을 왜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 여배우들이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글래머 여배우 K라고 그래서 네. 김혜수 씨, 김선아 씨 이름 많이 사람들이 오르락내락 했었죠. 예. 그러니까 김혜수하고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아무런 뭐 당사자가 아니었고. 또 김선아 씨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 기자회견을 가족들하고 박수를 치면서 이 광경을 봤다고 합니다. 왜 박수를 쳐요? 아 너무 이제 뭐 시원스럽게 루머를 털어주니까 너무 네네네. 기뻤는데 한 분은 좀 슬퍼하셨대요. 누구? 예. 그 김원희 씨인데 네. 나도 같은 여배우 K인데 왜 나는 글래머스한 여배우가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김선아 씨한테 나 속상하다. 모르신대요? 야, 그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모르시겠다. 그 상황에서 유머를 하네요. 원래 저기 김원 씨하고 김원 씨가. 김선아 씨하고 굉장한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오고 가면서 그런 농담을 좀 했었나 보네요. 예. 그러면 이 나훈아 괴담의 정점이었던 아까 신체 훼손에 관한 루머, 요거는 신 기자님께서 참 잘 아신다고요? 이게 왜 이런 사실은 이런 연예계 루머의 가장 큰 생기는 원인은 그 연예인이 안 보일 때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한참 활동을 하면 이 배우가 뭐 연기 잘한다 못한다, 노래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안 보이니까 궁금해가지고 왜 안 보인대, 뭐 어떻게 됐대 이런 식으로 루머 커지는 건데 김병성 돌 때 부산의 어디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 그 부산에 있는 굉장히 큰 비병원으로 옮겨졌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때 아직 신체 절단설은 돌기 전이었고 그 병원을 직접 취재를 가봤더니 그 일반 병원이 아니라 한방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중풍이나 이런 뇌경색 이쪽을 전문으로 하는 한방병원이어가지고 아 그러면 나훈아 씨가 혹시 화장실에서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진 게 아니었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었죠. 근데 뭐 병원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병원이 워낙 컸고 그러니까 루머 자체가 뭐 감기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보약 먹으러 성형외과를 갔다 이런 소문이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소문이 그런 식이었죠. 그 병원 진료과랑 잘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소문은 뭐 그 병원 원장이랑 뭐 나훈아 씨가 친하다, 뭐 김지미 씨랑 그 병원에 뭐 관계가 있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문이었던 연관성이 거죠. 없는 근데 보니까 그 나훈아 씨가 뭔가 주변 정리를 하면서부터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궁금했던 건 나훈아 씨는 부산에서 처음 데뷔하면서부터 한남동, 이태원 이 일대에서 주로 지내왔는데 2007년에 이제 그 이태원 그 일대에서 완벽하게 나훈아 씨의 존재가 사라졌더라고요. 뭐 거처를 옮겼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래서 뭐 하와이에 가 있다, 뭐 일본에 가 있다, 부산에 가 있다 소문이 많았었는데 부산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정수영 씨 이제 부인을 인터뷰해 보니까 가족들한테는 이미 2006년에 한동안 자기가 연락 안 하고 못 오니까 찾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대중들 눈에서 사라진 게 알려진 건 2007년 3, 4월 정도지만 이미 2006년 한 10월, 11월 이때 즈음에 가족들한테까지 통보를 하고 어딘가로 사라진 상황이었고 물론 남은 이제 미스테리는 왜 사라졌느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거는, 부분이지만
그 대중들보다 훨씬 먼저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의 곁을 떠났다는 걸 확인이 된 거죠. 그 그러니까 루머 2006년도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루머 전에도 일단 나훈아 심경의 변화가 시작이 그러니까 모든 됐다는 루머의 얘기네요. 시작은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나훈아 씨가 갑자기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취소했다. 그리고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쉬는지가 안 풀리면 왜냐면 누군가가 말을 지어내는 거죠. 이상한 괴담 말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난 나훈아 씨 책임이라고, 나훈아 씨 탓이라고 봐요. 신체설, 뭐 야구자설 이런 건. 왠지 그런 소설의 분위기가 좀 어울리잖아요. 생긴 게 이게 하이튼지. 거기 김학래 씨 너무 안 맞아. 모든 괴담이 안 김갑수 맞아. 씨한테 나오는 건 아니죠.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에 나훈아 씨가 딱 분위기가 맞아요. 눈이 푸르하고 이런 게. 그런데 그 안 보인다. 네. 왜 안 나오느냐? 지금 나이를 짚어보니까 68세예요. 사실 그러면 쉬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뜻 같지 않고. 네. 더구나 성격에 따라 다를 텐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 항상 최상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뭐 무대 의상에 10억 썼다는 얘기 들었는데 다이아몬드 박사 어이가 없더라고. 예. 누가 그 10억 날아가는 돈인데 10억을 무대 의상에 썼다고 관객이 10억어치 더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철저한 사람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성기 때 보였던 기량을 더 이상 무대에 보일 수 없겠구나라는 체력의 한계나 아이디어의 고갈이나 어쨌든 어떤 이유로 그런 게 왔을 때 난 뒤에서 빠져버리겠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훈아 씨의 평소의 스타일이 제일 궁금한 게 평소의 스타일이라면 그거를 해명한다니까요. 네. 뭐 나와서 김지민 씨랑 그 동고 들어갈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 네, 네. 동고가 먼저 시작되긴 했지만 나와서 우리 이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툴툴 털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건 그렇지 않으신 것 그 같아요. 나훈아 저기- 씨의 늘 돌발 기자회견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뭔가 솔직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자, 오늘 지금 기자회견 잠깐 얘기가 얘기해 나오니까 기자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인데 나훈아 씨가 일단은 나오셔야만이 모든 이야기가 해결될 것 같고 네, 네, 네. 빨리 좀 나오셔서 다시 한번 그 콘서트를 보고 싶은데 네, 국민들이 참 나훈아 씨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 네. 이유가 뭔지 일단은 그분만의 아시겠어요? 특별한 제스처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름이 하는 거죠. 이미희와 예. 앞니를 한번 이렇게 상당히 가볍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깨는 게 이것도 고도의 계산되는 네, 게인 것 네, 같아요. 네. 예. 히 이렇게 바보같이 웃는 거 하나 있어요. 히 이렇게. 그래서 나는 보통 때 그럼 그렇게 웃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나훈아 씨 보면 보통 때 굉장히 점잖고 말도 조그맣게 해요. 어디 히 하고 바보같이 웃어. 안 웃어. 네. 이게 그거는 배우 같아. 딱 거기에서 약간 얕보이게 친숙하게 보이기 위해서 히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잘 보셨는데 나훈아 씨 웃음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했어요? 나훈아 씨 웃으면 웃기 직전 상태를 봐야 돼요. 우리가 웃음이 나면 해벌렁해지는 게 웃음이거든요. 네. 멀쩡하게 이러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전혀 웃음 표정을 안 짓고 있다 갑자기 웃어요. 이게 사람을 정말? 제압하는 거예요, 네. 웃음으로. 별걸 다 연구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나훈아 씨가 쇼맨십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정말 중요한 건 노래가 참 그렇죠. 좋고 네. 맛있게 하시고 네, 네. 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나훈아 씨 히트곡 중에서 아우, 뭐 히트 너무 많죠. 잡초, 아우, 뭐 저도 무시로. 무시로를 제일 좋아해요. 무시로 좋아하세요? 영영도 좋은데. 영롱도 좋아요. 나훈아 박자 하는 노래도 있어요. 어떤 노래? 사랑. 이 세상에 예, 너무 좋아해요. 그건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좋은데, 이게 나훈아구나. 저는 그 이렇게. 노래 좋아해요. 살구꽃이 필 때면 그런 거 완전 그 진짜 많으시네요. 아까 60여 편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그래서 많아지. 트로트의 가왕 나훈아 씨의 히트곡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최초의 히트곡이에요. 돌담길 돌아 하고 이거 두 개가 말하겠어. 아무도 찾지 않는 밤
정말 잊어야지 오늘 너 사랑 갈무리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영원히. 아, 맞아. 어떤 배우가 저런 표정을 이게 짓겠어. 노래는 3번인데 막 거기서 모든 연기를 다. 글쎄 말이야. 그 나훈아 씨 꺾기 있잖아요. 뒤집는 거. 그쵸. 그 노래할 때 그게 보통 트로트하고는 약간 좀 차별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약간 스탠다드 팝의 분위기도 있는데 그 노래를 사정없이 꺾어요. 근데 꺾을 사정없이. 때 포인트들이 아주 묘하게 나오고요. 소리가 처음에 중저음이잖아요. 중저음인데 그렇게 살짝 고음이 콧소리가 나오는 듯 하면서 이렇게 한번 꺾어져 들어가는데 그런 느낌이 아마도 겉으로는 이렇게 상남자 같은 사람이 굉장히 애절하고 호소력 있게 그런 부분들을 갖다 처리하니까 더더욱 그렇게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나 아니,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개그맨들이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사랑. 최양락 씨가 웃기게 이걸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때 그 남진 씨하고 이렇게 그 라이벌 관계가 있었을 때 노래는 그래도 나훈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저런 창법은 그 사람의 독특한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로 완전히 완성된 거다. 근데 남진 씨는 창법에 있어서 완성도라고 할 거는 조금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가 됐을 좀 만해요. 분위기가 달랐죠, 남진 씨. 그렇죠. 부드럽게 남진은 하셨고. 춤추는 즐거운, 네. 나훈아는 정말 아까처럼 노래가 연기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셨던 게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게 최초의 히트곡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네. 그런데 무려 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훈아가 그냥 나훈아가 된 게 아니라 4년 동안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명의 서름들이 있고 사랑하는 눈물의 씨앗으로 일단 터뜨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스스로 자기에 맞는 노래를 작곡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아주 눈부시게 꼽히는데 뭐 잡초라든가 무시로라든가 영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작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에 가장 맞게 자기의 꺾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작곡을 하면서 더더욱 그 확실한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 나훈아 씨는 처음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 같은 전형적 트롯을 하다가 해변 애인서부터 무시로 영영 다 어떻게 점점 음악적으로 진화돼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트롯이라고 하기에는 발라드를 흡수해 있는 이런 쪽이에요. 근데 최근 공연 영상물 저도 동영상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전형적인 테크노 사운드를 노래 중간중간에 막 격렬하게 넣습니다. 진짜 매력이에요. 저 애드립이잖아. 그때는 이제 방청에 계신 모든 분이 순위가 되는 거죠. 네. 당대를 호흡하려는 노력이 나이가 있어도 시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죠. 소화하시고 의상도 소화하시고. 50대 이후에 패션도 젊은 굉장히 사람이 청바지를 청바지로
많이 찢어졌더라고요. 처음에 입는데 아 이게 뭐야? 나 그때 그런 청바지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들이 유민이가 보내줬다면서 아빠는 이거 입을 수 있다고. 속에는요 왜 남자들 이렇게 러닝샷을 이렇게 팔 이만큼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왜 깍 터지게 입는 거 있죠.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걸 박일남 씨가 입으셨다 그러면 정말 이상하셨을 텐데 그렇죠. 나훈아 씨는 여기 근육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아니 근육 같이 있잖아. 예, 이 사무실에를 한번 가보니까 아령 같은 게 거기 사무실 틈 나는 대로 들고 그렇게 실제로 이게 근육이 딱 받쳐져 있고 이러니까 어울리지. 아랫배 볼록 나와가지고 그거 러닝샷 하나 입고 나오면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머리는 하얀데 찢어진 몸은 청바지와 오빠야. 흰 티셔츠가 어울리는 젊은 오빠. 그렇죠. 네. 또 나훈아 씨 공연 이렇게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여자 배우들하고 듀엣 무대를 많이 맞아요. 노래를. 잘하시네. 맞아. 미워한다 말할까 싫어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사랑하니까 장소희 씨하고도 했어요. 아 인호 아가씨구나. 내 사랑아 분위기는 맨 끝에 장서희 씨랑 제일 맞는데 노래는 제일 안 되는구나. 대상 안 해야 되겠다. 나훈아 씨. 눈빛이 예. 너무 뜨거워요. 그거 드라마 같아. 앞에 분들이 살짝 이렇게 보다가 아 뜨거 하고 돌리는 것 같아요 고개를. 너무 뜨겁게 다시 쳐다보시니까. 나훈아 씨 컴백하시면 저도 한번 꼭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네요. 그 옆에서 어떤 곡으로? 영영이죠 뭐 영영이나 내 사랑. 예. 글래머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나훈아 씨 사실 노래로도 대한민국을 강타를 하셨지만 여러 번의 기자회견으로도 사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분이시거든요. 자, 요게 이제 네.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봐야 할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는 1973년 숨겨왔던 아내를 공개하며 일명 오빠 부대 붕괴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두 번째는 1976년 배우 김지미 씨와의 결혼을 발표하는 대국민 약혼 기자회견으로 충격을 줬죠. 세 번째는 1982년 김지미 씨와 이혼을 선언하며 일명 영영 이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글래머 여배우와의 연문서를 해명한 2008년 허리띠 기자회견입니다. 오빠 부대를 진짜 여러 번 들었다 놨다 네네. 하셨는데 네 번의 기자회견이 공교롭게 모두 여자들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네. 가지셨는데 그래서 나훈아 씨 인생을 뒤흔든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이 나훈아 씨의 첫 아내가 공개됐을 때가 인기 절정에 올랐었을 때였는데 많은 팬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70년대 초반은 나훈아와 남진의 그 라이벌 구도가 아주 절정에 달았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바로 동거녀가 있다는 소문이 딱 퍼졌는데도 계속 오리발을 내밀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오리발을 내놓은 걸 분명히 좀 밝히고 싶은 기자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 전화를 걸면 말이죠. 그 이모라 그래요, 이모. 그러니까 여자분이. 1인 2역을 혼자 그냥 이모라고 했다가 그냥 말을 자꾸 바꾸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추적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곤욕을 치렀 일이 있었는데 결국 3년을 잘 견디고 나더니 나중에 동거녀가 있었다. 그리고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니, 결혼 발표만 하면 되지 왜 은퇴 선언까지? 그러니까 그게 참 왜 은퇴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동거녀가 드러났다는 건 굉장히 인기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일단 은퇴를 선놓고 보자. 이런 속셈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거생활 3년 했으면 주변 동료들은 좀 눈치챘을 것도 같은데. 그럴까 안 그럴까 하여튼 뭐 이 양반이 여러 가지 그 얼굴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네네네.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총각처럼 행세를 했으니까. 네네. 아, 우리가 옆에 있었는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모인 줄만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다 이모라고 네, 이모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2역을 하는 네. 분이 그렇죠. 이제 그게 만일 드러났으면 네. 아니 그냥 있었겠어요? 네. 썼지. 한 기자님께서는 그래도 취재하는데 포기란 게 없으시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기질을 발휘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그래서 그 유명한 72년에 나오나 그 사이다병 사건이 테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이제 데스크를 봤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기자들이 어디로 몰려갔느냐면 병원과 집으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쪽에 그 사진 기자를 딸려보내가지고 하여튼 나훈아 씨 집에 있는 여자는 다 촬영해라. 다 찍어라. 다 촬영을 했어요. 자 촬영을 했는데 이게 앞부분 얼굴을 찍은 사진은 NG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게 머리를 계속 댕겨. 뭐 뒤쪽만 나라고 옆쪽만 나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냉가슴만 앓고 그냥 덮어둔 일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숨어 있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기자들이 집 앞에서 한 달간 잠복 근무를 하고 이걸 눈치챈 아내가 한 달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나훈아 씨 안주인이 된 그 여자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부산 분, 같이 나훈아 씨하고 같이 부산 분인데 네. 나훈아 씨보다 3살 아래라고 하죠. 우리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랐는데 하여튼 그 동네에서 제일 이뻤대요. 그리고 고나라고 네. 영화 배우, 배우. 그분의 사촌 동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모가 거의 뭐 네. 좀 조그마하고 비슷하게. 이쁘장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옛날에 고은아 씨 언니네 집에서 그 언니네 집에. 인물 평가하려면은 네. 그 당시의 눈으로 봐서 네. 그 나훈아 씨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 김지미 김지미 씨보다요? 씨는 아시아의 영화 배우였는데. 아니 하여튼 되게 그 당시에 제일 이뻤다니까. 이뻤어요. 약혼역 공이 기자회견 당시 지금 머리를 올렸네. 그때는 옆모습은 머리를 약간 올리고. 무늬시장. 웃고 있는 모습인데 진짜 웃었을까 싶어. 아주 참하게 생겼어요. 작았어요 아담해. 굉장히 아담한 성격이 굉장히 얌전했어요. 예, 조용하더라. 근데 그 두 분이 공개 부부가 된 직후에 예. 생이별을 하셨다는 얘기는 근데 뭐- 약간 이제 네. 이 첫 번째 결혼이 의문이 남는 게 네. 사실은 결혼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아내는 아니었죠. 3년 정도 동거를 했었고 결혼식은 안 결혼하겠다고 공식으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밝힌 다음에 나훈아 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군에 입대를 하는 맞아. 상황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는데 은퇴 약속은 어느 정도 지킨 거가 된 거도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공군에 입대할 때도 역시 뭐 전혀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자원 입대를 했고 동시에 사실상 자연스럽게 첫 번째 아내와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고 네. 결혼이었는지 연애였는지 알 수 없는 뭐 첫 번째 네. 만남이었었죠. 예.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제대 전에 결별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뭔가 그 군 복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첩대, 이게 공군 방첩대에 투서가 들어왔어요. 네. 저희 나훈아의 행실이 좋지 않다. 특히 행실이? 김모 여배우가 네. 제이모 네. 가수와의 그 거의 군대는 같지만 예박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그 연예병사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풍기단속 연에서 그 제이모 가수 집을 급습을 하게 됩니다. 이 저 방첩대에서. 방첩대에서. 그런데 뭐 이미 이 소식이 갔는지 그 나훈아 씨 아내분이 보낸 아내가 보낸 거예요? 아내가 보낸 걸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네. 네네. 그래가지고 가니까 군화만 덜 나오게 남아 있더라. 흔적은 있네요. 제이 가수 집에. 네. 군화만 뭐 제이모 가수 집에 예, 그런 얘기가 나돌았어요. 지금 뭐 사귀었다고 단정을 지으시는데 그 제이모 가수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 투서 때문에 그럼 나훈아 씨는 군대에서 이렇게 벌도 받으셨나요? 아니 그게 이제 잘 수습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로 네. 국부 변명을 해서 잘 이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제대를 하는 거는 그렇게 불편 없이 그 기간 내에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가수 제이 씨가 방지현 씨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웃고 계시는데. 이 사실 당시 기자분들도 몰랐던 얘기를 방지현 씨가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나훈아 씨 절친이 그 해변의 여인 작곡가 박모 작곡가예요. 그다음에 남자친구였다고. 네, 제 첫사랑. 네. 나훈아 씨의 절친 작곡가, 네. 해변의 여인 작곡가, 네. 장사랑 바보 같은 사나이 작곡가, 대중이 꽃피던 시절의 작곡가. 근데 이제 뭐 저하고는 순수하게 남녀 총각 처녀로 이렇게 네, 이제 네. 사랑을 나누는 사이고 나훈아 씨는 바로 옆에 절친이니까 네. 셋이만 모이면 2대1이 되니까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여성분이 한 명은 여성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제이모 가수예요. 아니 근데 그 같은 소속사에 계신 아 그렇죠, 같은 소속. 같은 소속사고 네. 제이 씨고 그러면은 제 씨는 뭐 누구야? 제이니까 뭐 이렇게 알려준 건데 뭐. 좁혀지네 그죠? 한번 좁혀보세요. 좁히니까 조 씨가 되네. 거기 소속 가수가 누군지. 그때 소속 가수가 네. 이제 그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왜 저를 뚫어놓지라고 쳐다보세요. 알으려고. 그냥 편안히 보세요. 네. 오아시스 손인석 레코드 사장에 그때 당시에 시크릿 카드가 있었어요. 그 시크릿 카드가 뭐냐 하면 순서대로 말하자면 홍보하는 가수들도 잘 모르는 시크릿 카드가 있었어요. 저기 여자 여자 가수 중에서는 한 4, 5년을 방주연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남자 가수 나훈아, 방주연, 예. 그다음에 이상열, 조민이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해 떠난 무드에서 울고 있지 않을 곳을 바다가 육지라면 아니 그분은 남진 씨가 그 발성 연습할 때 미미 초미미 이랬던 분 아니신가요? 남진 씨의 첫사랑. 네. 첫사랑이고 같은 동네. 조미미 씨를 두고 남진 씨하고 나훈아 씨하고 약간 그런 삼각관계였던 거예요? 하여튼 뭐 그냥 가까웠어요. 술 친구. 그 관계가 끝난 뒤에 그렇게 아 그럼요. 만나셨던 끝난 뒤겠지. 그냥 정리가 남진 씨하고 씨가 조미미 사랑이 씨는 많은 걸로 거의 첫사랑 단계고 나훈아 씨와 그 제이모 가수는 한참 인기 절정이 있을 때 서로 절친이었고 그러니까 그 정말 아내분이 오해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방주현 씨가 그분과 연애하시려고 옆에 데리고 다니셨던 두 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제 병풍도로를 한 거죠 사실. 왜냐하면은 국제극장 광화문에 그때 국제극장에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를 할 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첫사랑하고 가자니 스캔들 날 것 같고 그래서 4시 가자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시 가게 되고 밤에 이제 저기 변두리하고 이걸 한 잔씩 서로 하는데 그때 이제 하여튼 뭐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정작 사귀는 분들은 소문이 안 나고 같이 따라갔던 두 분이. 네,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아내 입장에서는 오해를 좀 할 수도 있었겠어요, 형님은. 나훈아 씨와 조미미 씨가 듀엣을 부른 일이 있어요. 그래 맞아. 그 노래가 사랑은 장난이 장난이 아니야.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하는 노래 있었어. 저희는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버린 이런 노래예요. 그다음에 끝날 때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 그 노래인데 듀엣으로. 네, 그러니까. 제목까지 그러니까 좀 아내분이 좀 오해 좀 하셨겠어요. 결국 이것이 결정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서가 된 것 같아요. 이 노래가 히트하면서 소문을 이제 많이 키우게 됐는데 이 소문이 이제 많이 퍼지니까 이 할머니 팬들이 많았어요. 네, 저희 나훈아에게. 나훈아 씨한테. 심지어는 그 조민희 씨 집에 이 할머니 팬들이 거적을 깔고 지키면서 감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그래 이 할머니 팬들이 조민희 씨와 가까워진 것을 방해했다. 안 된다 이거지. 결국 이것 때문에 결별하시는 건가요?
결국은 그렇게 된 셈이죠. 예, 예.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었었다. 네. 아무런 관계가 더 없었다. 이렇게 지금 덮어버린 거죠. 3시간 정도 만나서 정승우 씨 인터뷰를 했었는데 늘 결혼이 이제 가장 그 이들 부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계기로 보여지는데요. 결혼식을 못 오게 했다. 그냥 여자 후배들을 지켜주겠다고 해서 난데없이 기자회견을 또 이런 식으로 세게 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무튼 두 분은 결별을 하시게 되는데 얼마 후에 나훈아 씨는 팬들을 더 충격에 또 빠뜨립니다. 바로 배우 김지미 씨하고 약혼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신 거죠. 맞아. 그게 1976년인데 이 두 분이 결국에는 전 국민 앞에서 약혼식을 치른 셈이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상대가 무려 7살의 대배우 김지미 씨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비난도 있었고 아무래도 좀 우려. 설마 얼마나 가겠어? 나훈아와 김지미가 활동을 중단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도 오래 못 가고 6년 만에 사경을 맞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 이별도 화제가 됐을 텐데 아주 쿨하게 이별 선언을 하셨다고요? 네,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은 연예 활동을 완전히 네, 중단하고 그리고 결혼에만 충실했었는데 이제 나훈아 씨가 가요계 복귀 움직임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박영설도 이제 솔솔 나왔고 결국은 나훈아 씨가 정말로 쿨하게 소문 난 김에 헤어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김지미 씨도 그 양반의 장래를 위해서 헤어지겠다, 이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로 헤어진 거죠. 이렇게 혼인 신고도 안 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동거네요, 이것도. 진짜 동거만 한 거죠. 근데 예. 사실혼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법적 결혼만 자꾸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삶은 부부예요. 근데 6, 7년 정도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인데 사실은 일반 대중의 예상보다 오래 간 겁니다. 오래 산 거죠. 잠깐 저러다 말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도 오래 살았다고 봐요. 그리고 김지미 씨는 분명하게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필사의 노력을 한 거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애를 쓰느라고 썼는데 무슨 이유가 안 된 거죠. 나훈아 씨가 그 즈음에 뭐 남기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람한테 인생 많이 배우고 갑니다. 꼭 감옥 갔다 나온 사람이니까 제 분위기로 누가 더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아니 근데 결혼 그 말이 굉장히 또 와닿는 게 그 김지미 씨와 결혼 이후에 그 나훈아 씨가 사실은 굉장히 상남자고 약간은 좀 죄송하지만 촌스러웠다고 할까요? 그랬었는데 굉장히 많이 세련돼졌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처음에 나훈아 씨 보고 사람들이 정말로 소도둑놈 같다 이랬어요. 근데 다시 왔을 때 옷 입는 거나 모든 게 그 몸짓 하나가 정말 황태자가 돼서 나왔어요. 전혀 다른 나훈아가 나와서. 원래는 소도둑이셨는데. 예,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김지미 아줌마가 사람을 딴 사람을 만들었네 이런 옷도 잘 못 입었을 또 때는. 몸짓은 이렇게 다 예리예리해. 이게 얼굴에 비해서는 몸짓은 여자 같고 말씨는 또 여자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얼굴은 시커멓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좀 안 맞아. 그래서 첫인상이 그렇게 고운 인상은 아니었었어요. 고운 얼굴은 아니셨잖아요. 그때 그 영화배우 신성일 씨도 나훈아 씨를 보고 한마디 하셨었다면서요. 그때 신성일 씨가 한 얘기는 나훈아를 보고 여드름 투성이고 얼굴이 거칠고 그러니까 대게 그냥 핑크리 대게를 뒤집어 놓는 얼굴이라고. 개를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대게를 뒤집으면 어때? 개가 나오잖아요, 개가. 그러면서 너 그 여드름 없애는 방법 가르쳐 줄까? 예 선배님. 그러니까 야 연상의 여인하고 좀 사귀어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만났는데 이제 얼굴이 말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훈아야 너 그렇게 얼굴이 말끔해? 그러니까 선배님이 가르쳐 주는 덕분에 연상의 여인. 이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사람의 마음이 처음 통하던 그때 국보급 인맥 우리 박일남 씨하고 방주현 씨가 함께 그 자리에 계셨다고요. 그게 사실 이게 김지미 나훈아 씨 두 분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처음인지 뭐 두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가 74, 5년쯤 됐을 것 같아. 제주도인데 여기가. 근데 그 두 분이 뒤에 타고 제가 앞에 타고 이제 스키프로 가는 중인데 쏙쏙쏙 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은 친구 뻘에다가 형수님이고 한 사람은 후배 가수인데 저것들이 뭐야. 그래서 속으로 올 때 또 소곤소곤소곤 해.
무슨 말인지 머리 끼끼 웃기도 하고 네. 저것들이 아주 간다. 나 그랬지. 그 정도 하고 뭐 내 여자 아니니까 신경 안 쓴다. 그래서 그런 쪽은 약간 눈치가 없으실 것 같아요. 덜하시네요.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네. 무딘 거죠, 남자. 선배님만 모르셨어요. 사실은 그 전에 차로 이동하기 전에 확실하게 기억을 지금 완벽하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주문화방송이 개국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남진 씨랑 다 있었으니까. 근데 나훈아 씨가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야. 하면서 뭐 김심씨 자리로 자꾸 가서 뭐 하여튼 친절하게 자꾸 이렇게 뭐 챙겨주고 뭐 선생님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남진 씨한테 쿡쿡 찔르면서 저 왜 저러냐 그랬더니 남진 씨가 엄마 저 자식 왜 저러냐니? 말하자면 나훈아 씨가 추파를 던진 것 같아요. 근데 김지미 씨가 먼저 던졌다는 얘기가 있고 뭐 어쨌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어쨌거나 박일남 씨는 정말 무디신 게 아니 나훈아 씨가 결정적인 힌트를 줬는데도 모르셨다고. 아니 그 뭐 내 여자 아닌 관심도 없고. 근데 결정적으로 부산에서 낮에 공연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송도로 갔어요. 송도로 갔는데 이제 점심을 먹는데 밥 먹다가 나오다가 석 일어나더니 가더니 수영복 갈아입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조금 쌀쌀한 날이 있었어 그때. 그러더니 아주 멀리 나가는 거야. 바다 멀리. 부산 사람은 웬만큼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김지미 씨 옆에 있다가 수영 잘하지. 그래. 그래서 뭘 잘하는데 수영 잘한다 이거. 그래서 이것 봐. 멋있게 보인 거지. 그래서 이제 멋있게 보이려고 막 수영을 한 거야. 아주 멀리 나간 거야. 남자다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치. 여자한테. 근데 또 여자가 뻑하고. 김지미 씨가 또 막 괜찮지. 그래. 뭐가 속으로 웃기고 자. 그러더니 결혼 발표하더라고. 자, 그럼 나훈아 씨가 소도도로 불리던 그 시절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초창기 노래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9년이에요, 69년. 69년 뮤직비디오예요. 저 바깥은 문이 혹시 더군요? 아니 왜 저거 하다가 노래를 해? 속 팔고 온 거야 지금. 진짜 어울린다. 야. 드라마야 드라마. 진짜 어울려. 노래 참 잘하셨네요. 아니 이미지하고 밭가는 거하고. 꽃 피고 새가 우는 논밭에 묻혀서 무슨 새마을 청년회장 같아요. 위아래 청청 패션. 야. 근데 왜 저런 옷을 다 입었어 맨날? 원래 그 일을 하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마셔도 진짜 옷을 참 못 입으셨구나. 근데 나중에는 옷을 너무 잘 입었어. 그러니까. 손을 마주 잡고 아쉬워하며 진짜 강하게 생기지 않아요? 진짜 강하죠. 지금 훨씬 멋있어. 길을 돌아설 때 손을 흔들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근데 죄송하지만 노래가 귀에 안 들어오고 모습만 자꾸 저런 데 있으셨나 싶어요. 아니, 위아래 그러니까. 청청 패션은 아니, 쉽지 전 않거든요. 너무 쇼킹한 거 어떻게 밭을 갈다 갑자기 삽을 들고. 근데 저게 보면 누구하고 시선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자를 네. 누구 만났는데요. 그죠? 근데 정말 나훈아 씨는 대전에서 살다 온 다음에 정말 달라졌어요. 그게 사랑의 힘인가 봐요. 그러니까 같이 사시던 분이 거기 멋쟁이였어요. 네, 나봐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얘기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고. 하여튼 실제로 김지미 씨 영향으로 뭘 좀 많이 배우셨다면서요. 그 철학 같은 학문도 배우시고 그랬다. 서예도 하시고 뭐 그림도 그리시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때 이제 자신의 본명으로 유화를 출품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외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6년 동안에 내적으로. 일종의 수련을 받았다고 해야 되려나 그게 좀 달라졌죠. 그때부터 돌을 닦았다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훈아 씨가 2002년도에 월간조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했던 여인이었다. 그 여인이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줬다라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김지미 씨하고 헤어질 때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불렀던 이 노래, 그 울긴 왜 울어 그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참 나훈아 씨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 때마다 이 대박들이 터지는데 이 노래가 결과적으로 이막을 완전히 열어젖히는 그 노래가 됩니다. 엄청나게 히트했고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그 나훈아의 히트송 중에 하나죠. 더 어려지신 것 같아요. 이뻐져서 나왔어.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아, 이게 사연을 듣고 들으니까 울지 마 이게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들을 때하고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스토리를 알고 들을 알고 들으면 더 애절하죠. 예. 2절 가사를 보면은 어차피 인생이란 연극이 아니더냐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거를 고스란히 거기에 담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지금 그 나훈아 씨 세 번째 결혼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예, 아들 출산 소식부터 시작이 됐죠. 네. 김지미 씨하고 공식적으로 이별한 지 딱 1년 될 즈음이었는데 기사가 났어요. 나훈아 무명 가수와 동거 아들 낳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보름 지났을 즈음에 나온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아들 출산으로 세 번째 결혼을 알린 거죠. 네. 아니 초고속 속도 위반이시네요. 결혼 가기 전에 먼저 아이부터 낳으시고 네. 세 번째 아내분이 무명 가수라고 보도가 됐는데 어떤 분이셨죠? 무명 가수인 건 국내에선 그랬었고 이제 사실은 김연자 씨, 개훈 씨 이런 분과 함께 1세대 한류 스타 일본 진출했던 가수분이셨는데요. 두 분 만나실 때 부인분은 24살이었고 나훈아 씨가 37살이니까 한 13살 정도 차이 나는 좀 나이차가 많은 커플이었었고 76년에 국내에서 이제 여군 1등병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활동을 막 시작하려는 찰나에 노래를 가르쳐주던 나훈아 씨랑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가수 활동은 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곧장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죠. 야, 위로 7살, 아래로 14살까지 커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김지미 씨가 했던 너무나 유명해진 말 생각나요. 내가 어린 놈 분이 아니라 어린 남자, 나이 든 남자, 돈 많은 남자 다 살아봤지만 다 오빠더라, 다 어린애야. 남자 다 똑같더라. 똑같다, 다 애들아. 이게 김지미 씨 말인데 그게 이제 같이 살았던 나훈아 씨가 그 헤어지고 나서 김지미 씨랑 헤어지고 나서 했던 말이 나는 이제 돈 많은 여자, 유명한 여자, 너무 이쁜 여자 다 싫다. 그러니까 내가 안착하기 위한 평범한 여자가 좋다. 근데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정수경 씨가 된 거죠. 그때 그 언론에 아내하고 아들의 모습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예, 한번 보시죠. 상당히 이제 오, 미인이셨네. 너무 이쁜 여자와 결혼 안 하기로 하셨던 분이 이쁜 여자가 아, 작으셨어요? 진짜 배신감 느껴지네요. 이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아, 지금 저희도 되게 조그매. 약간 배종. 세 아내가 다 이뻐요. 배종욱 씨하고 혜은이 씨하고 좀 섞어놓은 것 같아요. 김희애 씨 같기도 하고. 굉장히 미인이셨네요. 영화배우 이상한가? 좀 비슷한. 지금 제가 아들. 맞아. 너무 미인이신데. 네. 너무 하얘시고. 제가 최근에 나온 뵀었는데 뭐 여전히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나훈아 씨가 법적으로는 처음 부부의 인연을 맺으신 거네요? 그쵸. 정수경 씨하고는 첫 법적으로, 예, 예. 그리고 또 아이도 일남이녀를 낳고 그 전에는 사실혼이지 그쵸. 정식으로 결혼식도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걸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회적인 눈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게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수경 씨만은 나이 차이가 많지만 이제 비로소 가정을 만들고 안주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은. 당시 썸데이 서울에 그 선배님 계셨지만 거기에 나훈아 씨 인터뷰가 실렸는데 그녀를 만난 순간 과거와는 다른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안식처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제 방황은 끝났다. 라면서 앞으로 울긴 왜 울어 같은 자조적인 노래가 아니고 좀 생의 기쁨을 노래하는 곡을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김지미 씨가 들으면 진짜 서운하시겠네요. 근데 약간 이제 그 이전 그 결혼 발표나 이제 약혼 발표는 대부분 그 은퇴 선언과 같이 했거든요. 그 상황도 약간 좀 애매해서 처음 발표하실 때는 방송국 출연 정지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김지미 씨랑 결혼 발표할 때는
그 전속 계약이 꼬여가지고 막 2군데 3군데랑 다 전속 계약 해가지고 좀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은퇴 선언이 곧 결혼 발표였었는데 3번째 결혼, 법적인 첫 번째 결혼은 그런 거 관계없이 정말 한참 막 인기를 다시 얻기 시작하는 즈음에 그 결혼을 발표했고 나중에 이제 부인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할 때 그 정수영 씨한테도 약속하기로는 그 가수를 그만하겠다, 은퇴하겠다 약속을 했었는데 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떤 그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은퇴를 선언하면서 했던 결혼 발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순수히 그냥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한 결혼 발표였었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처음으로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됐고 이번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결혼이 됐죠. 근데 방주현 씨가 보시기엔 나훈아 씨와 정수영 씨가 잘 어울리던가요? 나훈아 씨는 예쁜 여자는 다 어울려요. 촌철살인인데요. 이뻤어요. 예. 저하고 한 무대에서 한 2번 만났는데 하여튼 정수경 씨가 스웨터, 바느질 이렇게 잘한대요. 뜨개질이요. 뜨개질을 해서 직접 나훈아 씨 옷을 만들어주고 해서 아마 다른 여인한테는 못 느꼈던 어떤 가정적인 거 포근함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양장점을 그때 옷 맞춰 입고 이럴 때 나훈아 씨가 거기 무대 의상을 했어요. 내가 다니는 옷집에서. 근데 부인이 와서 이제 디너쇼 하기 전에 옷 맞추고 그러면 팔 올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고 색깔이 나훈아 씨가 원하는 걸 부인이 아 이건 너무 색이 날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왜 이거는 조금 귀티가 없지 않아요? 뭐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고 정도선 씨랑은 많이 달랐던 분이네요. 웃음을 주시고 굉장히 존칭을 쓰고 뭐 이런 정말 이쁜 부부였어요. 제가 볼 때. 예. 근데 이분한테 정말 빠졌었나 봐요. 왜냐면 지금 이 정수경 씨한테는 자작곡으로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3분 만에 이 노래를 다 썼대요. 이게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사랑이 넘쳐날 때 영감이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수경 씨는 가수를 그만둬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지만 가수로서의 그 영감이 불타게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아니 상황이 그거 아니었을까. 진짜 3분 만에 만드셨대요? 그렇대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애교스럽게 노래하죠. 표정이 간지러워. 간지럽네요.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내년 당신 보호할 때 내가 당신 웃음 지으려 30년간 결혼 생활을 잘 유지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혼 소송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제보를 받았어요. 나훈아 씨의 집에 살고 계신 분이 나훈아 씨의 소장을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장이 정확히 나훈아 씨한테 가야 되는데 나훈아 씨 집 주소로 보냈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은 나훈아 씨가 아니고 제가 알던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냥 그 나훈아 씨 소장이 여기 왔는데 이거 이혼 소송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너무 놀라서 이제 취재를 했다가 그게 이제 2011년 8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고 아까 말씀드리자면 사랑 노래를 불렀을 때 나훈아 씨가 정수경 씨를 너무 사랑해서 만든 노래잖아요. 2006년 전까지는 세상에서 나훈아 씨가 둘도 없이 정말 너무 완벽한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최고의 아빠 그리고 자신에게도 최고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벼랑간 남편이 연락이 되지도 않고 멀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혼 소송이 벌어진 거고 나훈아 씨는 한국에 들어와라 그리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나훈아 씨 승소로 현재는 결혼이 이제 이혼 소송이 무산된 상태죠. 아, 지금은 이제 무산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신 기자님이 그분을 만나셨었죠? 네, 제가 이제 한 3시간 정도 만나서 정수경 씨 인터뷰를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수경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이제 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는 이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나훈아 씨랑 정수경 씨는 이혼한 상태가 됐고 한국에서는 이혼을 안 한 상태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복잡하네요. 그 이제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이혼을 쳐다보는 이제 법적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부부이긴 한데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뭐 부부라고 좀 애매하게
떨어져서 지내는 기간이 오래되면 미국에서는 그냥 이혼을 성립해 주는데 한국에서는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유기만 가지고는 이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연말 정도에 그 잠깐 한동안 연락 안 되더라도 뭐 잘 찾지 말아라 얘기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때 그 연락 끊기고 나서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훈아 씨가 나타나지 않았었다면서요? 그 이제 아들 결혼이 이제 가장 그 이들 부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계기로 보여지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이제 그 나훈아 씨 측의 입장은 그 보스턴까지 갔는데 그 결혼식을 못 오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연락을 끊은 게 그 나훈아 씨 측이 아니라 그 결혼식 사건 때문에 좀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수경 씨 얘기는 정반대였는데 정수경 씨 얘기에 따르면 늘 이제 미국에 오면 하와이에 있고 보스턴에 있고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공항에서 연락을 한답니다. 내지는 출발하기 전에 몇 시 비행기로 오니까 데리러 와라 이렇게 연락을 했었다는데 그때는 공항이 아니라 이미 보스턴에 도착했고 어느 호텔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혼식 날 이렇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정수경 씨가 화가 났겠죠. 그 2006년 연말에 그만한 다음에 2007년에 결혼했는데 몇 달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뭐 보스턴이라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호텔이라고 하면서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호텔에 있다 결혼식장에서 당일날 보자고 하니까 정수경 씨가 화가 나가지고 그날 얼굴 붉힐 일이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훈아 씨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날 그 결혼식 사건을 계기로 두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좀 오해와 갈등이 커진 걸로 보여지죠. 나훈아 씨의 그 아주 강한 자존심 아빠로서의 어떤 그 자괴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괴로웠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훈아 씨를 욕하는데 욕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수경 씨 쪽에서 엄마나 아들 쪽에서 뭐 결혼식장에서 얼굴 붉혀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훈아 씨로서는 어떤 입장이 진퇴양난인 거죠. 그러니까 나훈아 씨만 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들의 결혼식에 불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그냥 여자 후배들을 지켜주겠다고 해서 난데없이 기자회견을 또 이런 식으로 세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가족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아들이라면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 세서 뭐 얼굴 붉힐 일이 있냐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가가지고 무슨 대접을 받아 그러면서 안 갔다고 한다면 여자 후배들 이래 왜 그렇게 나서는데 난 아니 그건 못 이해가 간 안 돼요. 거죠.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갔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랑 결혼식에 대해서도 약간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결혼식하면 청첩장 돌리고 오면 이제 결혼식하고 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필요연 위주의 결혼식이거든요. 그렇죠. 철저하게 참석자 명단을 파악하고 자리 배정까지 해놓고 하는데 이런 결혼식을 준비를 계속 하는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청첩장에다가 아버지 이름을 써야 되는지도 고민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다 해놓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나훈아 씨가 불참을 해버리면 결혼식이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 내내 고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아버지가 올까 안 올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한 3일 전인가 전화 와가지고 나 보스턴인데 당일날 보자고 하면 당연히 화나서 한마디 불쑥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던 분이 2008년 기자회견할 때 그 내용들 보세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아프긴 아팠다 혹은 뭐 진짜 인생의 허물을 느껴서 인도에 갔다 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자 후배들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게 뭐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선배로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명을 하는 건 이건 무슨 오지랖이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아들로서 들죠. 기자회견에서 그 공공연하게 한 액션들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고 가정생활은 누구도 모르는 미묘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만 한쪽만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2006년, 7년도에 하와이 갔을 때도 교민들이 나훈아 씨가 살고 있는 그 빌라에 제가 숙식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굉장히 관계가 좋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 부부 관계의 미묘한 그 감정은 알아낼 수가 없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러잖아. 이게 기러기 아빠가 문제인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 심기자님 그러면 최근 잠적하기 전까지 부부 사이는 어땠던 거예요? 결혼하고 좀 그 서울에 살 때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하와이로 떠난 이후에도 나훈아 씨가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 또 방학 때가 되면 애들도 왔었어요. 네,
여름방학 때는 한국에 오고 겨울방학 때는 방학이 길지 않으니까 나훈아 씨가 가가지고 함께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주 만났었고 생활비도 굉장히 충분하게 갖다 주셨는데 송금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주 가니까 직접 돈을 가져가서 주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었고 특히 뭐 그 나훈아 씨의 자식사랑은 굉장히 연예계에서 유명할 정도로 좀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극장 식당에 이제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제가 오래 있었어요. 거기 MC로. 근데 거기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하얀 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맞아, 이쁘게 엄마 생겼어. 아주 좋은 점만 아빠 엄마 좋은 점만 딴 것 이쁘게 같아요. 생겼어. 똑똑하대요. 근데 학래야 얘가 4개 국어를 한대. 그러니까 얘가 있다가 5개 국어라 이거야. 그 이런 뭐 여러 가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글쎄.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아들 바보네, 아들 바보. 아니,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결혼식을 도대체 왜 안 그랬을 가셨을까? 것 같지가 않은데. 근데 그 정수경 씨 입장에서 그러면 이혼을 원하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이혼이 각기 달리 처리됐듯이 우선 미국에서 이혼을 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싱글맘이 되면 굉장히 그 복지 정책이 많아가지고 지원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훈아 씨랑 연락이 끊어진 이후에 그 전까지 굉장히 충분하게 여유롭게 살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 그렇겠지. 두 명을 키우면서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우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나훈아 씨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싱글맘이 되면 이제 그만큼 좀 살기가 괜찮아지니까 아들과 상의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먼저 이혼을 했고 국내에서 이혼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연락이 끊어졌던 나훈아 씨가 몇 년 만에 학자금으로 20만 달러인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것만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이혼 촉탁서라는 걸 같이 보냈다고 하는데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미국 그 대사관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사인을 해주면 이혼이 이제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 서류였는데 그걸 받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몇 년간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그 돈 20만 달러와 함께 이혼 서류를 보낸 거니까 그래서 그냥 사인만 해주면 이혼이 되는 거였는데 화가 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뭐 화가 나서 진행한 게 우선 감정적인 이유였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역시 뭐 그 경제적인 이유. 뭐 나훈아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돈도 붙여주고 네. 뭐 할 것은 다 했다,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정수경 씨 입장에서도 뭐 되게 남편으로서 돈만 붙여준다고 다 남편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진정한 돈이 없어도 옆에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남편이란 존재는 굉장히 큰 의지가 되는데 정말 답답한 것은 이 나훈아 씨의 말입니다. 정수경 씨 말만 갖고는 우리가 그냥 유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랬지 않았을까? 저랬지 않았을까? 근데 뭐 정확한 것은 어쨌든 나훈아 씨가 계속 그 미국에 가서 아내를 만나지 않고 무엇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007년부터 공연도 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가지 않고 해외를 떠돌고 있고 배낭여행을 다니고 요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수경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데 나훈아 씨 입장에서도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답답하고. 무언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울증. 사실 정확한 사실은 부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잘잘못을 판단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가족과 팬들의 곁을 떠난 나훈아 씨 대체 어디에 계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많은 언론사에서 나훈아 씨를 굉장히 끈질기게 추적을 했다고 우리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몇 차례 포착이 됐다고 해요. 네. 예. 2011년 12월이네요. 이때는 이제 지인들과 함께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식사하는 모습의 사진이었는데 네. 좀 밝은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이고 해가지고 컴백설이 좀 제기되기도 했던 그런 사진이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었는데 이제 그 굉장히 친했던 매니저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척한 얼굴이죠. 얼굴이 좀 안 좋으세요.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예. 중병설을 입증해주는 사진으로 알려졌던 그런 사진이었죠. 정말 많이 아파 보이는 사진이기도 하죠. 그렇죠. 안 좋아 보이네. 이건 나훈아 씨 양평 자택 사진이네요. 예, 이게 이제 양평 자택 그 뒤편 강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가장 최근이네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뭐 얼굴을 공개 안 하고 푹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 그런 사진이어가지고 네. 거동을 편안하게 하고 있고 어디 아픈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또 컴백설이 제기되기도 했던 사진인데 자, 나훈아 씨가 워낙 꼭꼭 숨어 계시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건강 이상설이지 않습니까? 김학래 씨가 최근에 모습을 보셨다고요. 그런데 그 매니저 아들인가 딸인가 둘 다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그 매니저 형한테 형 훈아 형 오나? 그랬더니
안 올 거래. 뭐 내 청첩장도 안 보냈다. 바쁜 시간 뭐 그러면 뭐 하노? 뭐 많이 아파? 내가 그랬더니 아니대. 그거 아니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조금 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술렁술렁 되는데 나훈아 씨가 딱 나오고 깔끔하게 옷 입고 얼굴도 좋아 보이고 수염도 다 깎고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가서 오셨어요? 누나 이거 오셨네?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네 요즘 보기 좋대. 이 많이 출연한대. 틀면 나오더만 뭐 이러고 농담을 하더라고. 그 매니저는 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나훈아 씨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뇌줄에 살짝 그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 정도지 그렇게 소문같이 뭐 엄청 쓰러져서 뭐 기억을 뭐 이런 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가벼운 뇌졸중 증상이 있으셨다는 얘기네요. 네, 혈전 같은 거. 네. 제가 한 며칠 전에 오기택 씨 이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병문안을 갔더니 그 병원 원장께서 나훈아 씨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데 우리 자기 병원으로 오게 할 수 없느냐 치료를 해주겠다 그래요. 근데 뭐 연락들이 안 되니까 누구하고도 연락을 안 하니까 그게 뭐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자기 함정에 빠진 거지 나훈아 씨는. 응?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데 제발 그 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정말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가수, 천재 가수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백인영 기자님이 혹시 최근까지 취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최근 나훈아 목격담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그를 실제로 봤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제 나훈아 씨 왔었다고요? 네, 어디 거기서 침 내리는 거 같더라고. 어디 근데 멀쩡히 보였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 거만. 나훈아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까? 한참을 기다리던 중 몇 시간 전 그를 보았다는 또 다른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나갔었는데? 네, 그저께 나갔다가 이틀 만인가 왔다가 또 다시 나갔다가 오늘 그런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보니까 건강은 뭐... 생각보다 그렇진 않으시죠? 과연 나훈아 씨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건강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그 기사는 없죠? 뭐 그 병원도 가보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뇌경색 정도는 앓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병원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나훈아 씨가 이제 이태원에서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 양평집이라고 하는 그 작업실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모든 기자들이 다 거기를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나훈아 씨의 트릭에 당한 거예요. 어머. 사실은 나훈아 씨가 거주했던 곳이 거기가 아니었어요. 주변 취재를 하다가 이 나훈아 씨가 그곳이 아니라 경기도 제3의 장소에서 거주했다는 곳을 제가 찾아갔어요. 제보자가 알려준 곳으로 찾아가는 길. 산 정상 부근까지 이어진 급격한 경사로를 거쳐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갔을 무렵 제보자가 설명한 곳과 비슷한 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훈아 씨 집이 치다가 잘못돼가지고 다 뜯어 놓고 다시 진다 그러고요. 또 여기서 한여름을 나셨는데 그러면 한여름을 거기서 나신 거예요? 재작년 여름 나고 여기서 가끔 얘기도 그랬어요. 가을에 집꽃 치시다가 집이 휘청 한번 했어. 그럼 다시 다 허물고 다시 새로 지을 다시 지신다 했는데 그때만 해도 가정엔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러자 뭐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다고 다시 지신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인가 계신 그 와이프 계시잖아. 그분하고 딱 사이 언론에 계속 또 그게 또 나오더라고. 그 와이프분하고 그런 문제만 없었더라면은 그때 바로 지셨는 건데. 그럼 나훈아 씨 어때? 맨날 저 마스크 끼고 다녀 여름에. 남들이 보는 게 저 말 걸고 그러는 게 귀찮은 거야. 말이 어눌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고 꽃나무를 조그만 요런 꽃나무 심고 여기서 어항 넣어서 여기서 고기 잡는 것도 봤고. 근데 그때 조경 하나라고 꽃나무 심고라는 일꾼들이 계속 드나들고 그랬어요. 그죠? 나훈아 씨 건강 상태는 이 돌리로 이 겨울 사이로 돌고 우리도 여기 시골에 내가 몇십 년을 산 사람도 이 돌 위에 그렇게 탁탁탁탁 장화 신고 바지 디뎌서 못 다니는데 그 어항 놀러 다닐 때 요 골짜기는 얼마나 잘 다니시던데. 나훈아의 건강은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훈아가 여름을 보낸 곳을 찾았습니다.
재작년 나훈아 씨가 자신의 제2의 보금자리를 꿈꾸며 마련한 이곳은 철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공기가 좋아요. 경치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훈아 씨가 거기 경관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터를 사서 직접 그 집 앞에다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개울이 있어요. 그 앞에다 어항도 놓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나훈아 씨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프다고 했으니까 유심히 봤겠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훈아 씨 집 앞에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이 예쁜 개울도 아니에요. 굉장히 험한 개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개울 앞에는 조만한 돌들이 있는데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이끼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돌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근데 나훈아 씨가 장화를 신고 그 돌이끼가 있는 그 돌을 굉장히 재빠르게 정말 민첩하게 걸어가시는 거 보고 동네 건강에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 아, 무슨 중병이며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무슨 중병이냐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다들 입을 그건 모아서 다행이네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장 최근에 나훈아 씨를 본 건 아무래도 이제 부인 정수경 씨인데 네. 정수경 씨 말에 의하면 뭐 전혀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정말 어떤 병을 잠깐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 나훈아 씨는 좀 건강한 걸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하시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건강하시다면은 언젠가는 또 브라운관 우리 텔레비전을 통해서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방주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대로 곧 돌아오시겠죠? 곧 돌아올 것 같기는 한데 건강에 뭐 이상이 없는 한은 못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시 가정 문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괴로워서 그렇죠. 사람이 그동안 일을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그럼 좀 쉬고 싶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기자님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직업병이에요. 그돌 닦는 사람한테 쫓아가지고 돈 못 닦게 하면 그것도 죄악이에요. 이 스타들은 쉴 자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훈아 씨에 대해서 서운함과 또 그 나훈아 씨가 하고 있는 일말의 그 일탈의 행동이 나훈아답지 못한 것. 저희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라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건강한 모습을 배워주고 내 다시 시작합니다. 이걸로 용서받을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많은 팬들이 지금 나훈아 씨 아프다고 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건 어떡하려고 나중에. 정말 아프지 않다면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시 그 고운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나훈아 씨가 지금으로 해야 할 노래라고 생각해요. 따끔하게 또 한마디 해주시네요. 예. 두 분 가수가 전혀 상반된 의견이시군요. 나훈아 씨는 아직 만약 건강하다면은 네네. 얼마든지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혹시 최근에 컴백에 관련된 소식 없습니까, 신 기자님? 그 활동을 안 하신 다음에 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쪽이었는데 우선 그 문제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지인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나훈아 씨가 이제 뭐 환갑이 지났는데 무슨 노래를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을 때는 컴백 안 할 것 같은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하는데 올해 가장 유력한 소문은 이제 내년이 이제 국내 데뷔 50주년이고 올해가 일본 데뷔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나훈아 씨의 일을 봐줬던 일본인 매니저는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훈아 씨도 오사카에 집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오사카를 오가면서 일본에서 컴백 공연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또 내년에 그냥 국내에서 50주년 기념해가지고 컴백 공연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아마 이제 올해 내년이 일본 데뷔 30주년, 한국 데뷔 50주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내년까지도 컴백을 안 하시면 내후년부터 아마 컴백설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올해 내년을 잘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죠. 그렇게 박수 받는 사람은 안 받도 못 살아 또 나와. 그러니까 가수들의 은퇴 선언은 믿으면 안 돼요. 그럼 하고 역시 싶어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년 제 수입의 그 게스트료를 미리 설정해도 될까요? 하세요. 네. 일본 데뷔 30주년에 그리고 국내 데뷔 50주년까지 그 무대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는 또 세대를 이어서 젊은 사람이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김씨의 대결. 자, 그럼 우리 끝으로 나훈아 씨의 보고 싶은 특종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기자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나훈아 연출 주연 뮤지컬 나훈아와 여자들로 저기요, 여자들. 나훈아 여자들보다 나훈아와 그녀들이 낫지 않을까요? 그녀들 오면은 조금 제 3인칭이 되니까 네네네. 그렇죠. 나훈아와 여자들 뮤지컬 제작. 예. 2014년 나훈아 기자회견 다청 다시 테이블에 위에 오른 나훈아
컴백곡 열창. 컴백 공연이 열리면 저도 열심히 오빠를 외치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나 씨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